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표정, 혹은 작은 말투 하나에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불꽃이 튑니다.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 자신도 모르게 굳어지는 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이미 당신의 몸과 마음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후회할 말을 내뱉었거나 혹은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후입니다. 때로는 그 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몇 시간이고 그 일을 곱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사소한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의 기운에 내 하루 전체가 좌우되는 걸까요? 그들의 말이 이성적으로는 별것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왜 내 감정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걸까요?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에 대해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통제하고 싶어 할 뿐이죠. 평화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거절, 공격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무뎌진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자기개발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심호흡을 하고, 거리를 두고, 무시하고, 상대를 차단하고, 명상을 합니다. 억지로 평온한 척 연기하지만 결국 작은 압박에도 그 가면은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방법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을 화나게 한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흔든 것은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 있던 무언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날까? 혹은 왜 유독 저 사람만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엉망이 될까? 라는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의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꿈꿔본 적이 있다면 이 여정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 내면에 묻혀있는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분노, 그 격렬한 감정은 감춰왔던 무언가가 폭로되었을 때의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아픈 곳, 바로 영린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부분, 바로 당신의 그림자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이미 온전히 받아들인 당신의 모습에 대해 누군가 비난할 때 우리는 크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은 상대가 우리의 연약하고 무의식적이며 아직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을 때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 한마디에 당신은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정말로 작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어느 부분이 여전히 스스로를 작고 보잘것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당신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어린 시절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오래된 상처가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 순식간에 타오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분노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번역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 순간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깨웠을까? 나는 왜 그들에게서 인정을 받아야만 했을까?
나는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나를 방어해야만 했을까? 그 감정의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이야기는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과거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감정적 패턴, 즉 콤플렉스에 시달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격렬한 감정을 느끼는 모든 순간 당신은 지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때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부모님에게, 당신을 배신했던 친구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처음 배웠던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그때 안전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거나 모든 관계를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슴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혼란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외부 세계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통제는 평화가 아닙니다. 통제는 그저 불안을 세련되게 포장한 것일 뿐입니다. 융은 진정한 평화가 까다로운 사람들을 피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들에게 반응하는 나 자신의 일부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분노는 당신을 위한 정보가 되고 더 깊은로 나아가는 초대장이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불편하게 할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을 깨웠을까? 나는 이 감정을 과거에 어디에서 느껴봤을까?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당신을 화나게 만들 힘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줄 힘을 가졌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투, 타이밍, 당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항상 말을 끊는 버릇, 모든 것을 경쟁으로 만드는 성향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융은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을 멈춰 세울 것입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면 양쪽 모두 변화한다. 당신은 그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사람들이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 안에서 아직 당신이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무언가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거만한 사람을 견디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과거에 자신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짜증이 나는 이유는 당신이 한 번도 자유롭게 말하도록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무뚝뚝해 보이는 사람에게 화가 치미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의존성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 안에서 보이는 당신 자신의 일부, 당신이 애써 부정하고 외면해온 바로 그 부분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그림자의 본질입니다. 너무 과하다, 너무 시끄럽다, 너무 나약하다, 너무 예민하다,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의존적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우리가 괜찮지 않다고 배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자를 마음속 깊은 곳에 가두고 존재하지 않는 척하며 그와는 정반대의 페르소나를 만들어냅니다. 조용하고 이성적이고 남을 잘 돕고 잘 맞춰주는 사람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림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저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묻어버린 바로 그 모습을 자유롭게 표출하며 사는 사람을 만날 때 억눌렸던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 성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경청하고 성숙하게 행동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멋대로이고 목소리가 크고 극적이며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즉각적인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안에서 깨운 무언가입니다. 과거에 당신이 통제불능이었던 기억, 감정적이라는 이유로 벌을 받았던 기억,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창피를 당했던 기억, 분노는 처리되지 않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과거의 회상, 즉 플래시백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사람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존재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던 더 어린 시절의 당신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나의 반응을 연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반응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정 사람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치유되지 않은 당신의 부분을 인정해달라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아니오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 자체가 인정받는 것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당신이 방어적이 되는 이유는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여전히 당신의 가치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성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나는 이 감정을 과거에 어디서 느껴봤는가? 나는 그들이 틀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가? 아니면 그들이 나의 아픈 곳을 건드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가? 감정의 숙달이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가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대상이라고 믿었습니다. 통합이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당신은 호기심을 갖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례하게 대할 때 당신은 증오 없이 경계를 설정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날 때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지 않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든 나의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과거에 당신을 그토록 화나게 했던 사람과 한 공간에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말투, 같은 오만함, 같은 감정적 혼란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움찔하지도, 방어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명확하게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명확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을 집어삼켰던 그 불길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상처를 그들에게 투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활성화시켰던 당신 내면의 부분들과 이미 화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에 대해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것입니다.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의 여정.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향해 전쟁을 벌이는 한 당신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탓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노는 지혜가 됩니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섭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끊습니다. 누군가 비꼬는 말을 던집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예전 같았으면 당신의 피를 끓게 만들었을 바로 그 눈빛으로 당신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긴장도, 반응도, 생각의 소용돌이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인지하지만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가 감정이 없는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무감각함과 힘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평화란 외부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란 내면의 모든 것을 너무나 완전하고 의식적으로 소유하여 외부의 어떤 것도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지렛대를 갖지 못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분노를 멈추고 싶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기분, 말, 의견에 의해 더 이상 지치고 흔들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존감을 세상에 책임지우는 것은 멈출 수 있습니다. 분노는 죄나 결점이 아닙니다. 그저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보내는 조명탄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많은 힘을 주었다고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되찾아오는 길은 통제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합이란 당신의 정체성을 분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분노를 묻어둔 채 착한 사람으로만 살아가기를 멈추는 것, 슬픔을 숨긴 채 강한 사람으로만 버티기를 멈추는 것, 혼돈을 삼키면서 평온한 사람인 척하기를 멈추는 것, 통합이란 당신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존재할 공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말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비춰주길 기대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더 이상 움찔하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당신이 그토록 피해왔던 당신 자신의 모습과 먼저 만나야 합니다. 질투하는 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 작고 불안하고 반응적인 나, 분노에 찬 나, 두려워하는 나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판단하는 대신 그저 안아주십시오. 고치려 하지도 수치스러워하지도 말고 그저 가만히 안아주십시오. 융은 이것이 진정한 자아가 탄생하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온전함은 자신의 존재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되는 것들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당신의 결점과 화해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관심을 사랑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힘은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분노를 느끼지만 명료함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지만 더 이상 나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무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왜 저 모양이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왜 이것이 여전히 나를 움직이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극은 스승입니다. 모든 반응은 지도입니다. 모든 분노의 순간은 하나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반대편에는 당신이 마주해주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일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대로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친절하고 어떤 이는 잔인하며 어떤 이는 치유를 주고 어떤 이는 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만나고 나면 다른 누구도 그것을 이용해 당신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소유합니다. 당신의 반응을 소유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소유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방어를 멈추고 쫓는 것을 멈추고 설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고요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수동적이어서도 무감각해서도 아닙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융이 가리켰던 순간입니다. 감정적 생존을 넘어 심리적 주권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무관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의 소음에도 당신이라는 사람이 다시 쓰여지지 않도록 당신 자신의 중심에 굳건히 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자극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을 무장해제시키는 데서 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아웃소싱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화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응답하지 않아도 당신은 평온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롱해도 당신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잊어도 당신은 당신 자신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오해해도 당신은 이미 온전한 것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나라. 그리고 당신이 온전해지기를 선택할 때 다른 누구도 당신을 다시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칭찬으로도, 모욕으로도, 침묵으로도 말입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할 시간입니다. 과거에 당신을 그토록 자극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한때 그들이 활성화시켰던 당신의 일부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칼 융은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이란 당신의 분노가 문제가 아니라 이정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불편함이 실패가 아니라 피드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자극하는 것들이 적이 아니라 메신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일 때 그들은 소리치기를 멈춥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판단하고 투사하고 오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달라붙지 못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만들어낸 당신의 모습에 의해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강한 것을 구축했습니다. 관리될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자아를 말입니다. 이것이 궁극의 자유입니다. 침묵이 아닌 고요함, 무지가 아닌 자각, 지배가 아닌 통합. 당신은 어떤 방에 들어가고
어떤 얼굴을 보고 어떤 말을 들어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벽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게 더 이상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실입니다. 만약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결코 적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을 찔렀던 말들, 당신의 가슴을 불태웠던 판단들이 모두 거울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거울이 아니라 당신이 누가 되는 것을 잊었는지에 대한 거울 말입니다. 당신을 자극했던 모든 논쟁, 모든 수동적 공격,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종결도, 복수도, 당신이 옳았다는 증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다른 어떤 것도 당신에게 달라붙지 못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내면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극을 받았다는 사실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이 작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거울을 탓하며 살다가 자신이 진정 누구였는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죽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 외부의 어떤 것도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를 통제할 수 없게 될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 질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지혜가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잡음으로부터 통제당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으로 더 깊은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을 통해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도망치거나 무감각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바라보고